8월 29일에 한일합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완용 내각이 도장을 찍음으로 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고, 일본은 주인 나라가 됐고, 우리는 그 종의 나라가 되어서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딱 14일 모자라는 35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됐으니 35년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그 기분을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고, 또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힘으로,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이 미국의 항복함으로 얻어진 해방이었기 때문에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해서 저쪽에서는 소련의 통치를 받아 공산주의로 갔고, 우리는 미국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민주 체제를 받아들여 미군 군정이 3년 갔는데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후에 3년 만에 선거를 통해서 단독 정부가 성립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지 1년 10개월 만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가 터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적과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해방 직후부터 5년 동안 소련의 무기를 통하여 남침의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 왔는데도 남쪽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제 전쟁은 없다. 전쟁이 났다 하면 점심은 평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 가서 먹는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질 정도로 이 나라는 태평하게 그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은 남한이 약 군인의 수가 9만여 명, 북한군은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남한에서 1개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서는 10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처음부터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북한의 우세로, 남한의 열세로 시작이 돼서 우리는 탱크 한 대, 전투기 한 대 없었는데 북한은 소련제 탱크 240여 대, 전투기 250여 대를 보유하고 처음부터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으로 그들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때 전혀 정보를 알 길이 없어 농번기였기 때문에 군인의 절반 정도를 시골에 가서 모내기 하라고 다 3분의 4 절반 정도를 다 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 육군본부에서는 장교클럽이라는 건물을 건축해서 준공식을 토요일 오전에 하고 저녁에는 기생들을 불러다가 축하 파티를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 거의 장군들이 외박했습니다. 그 다음 주날이 바로 주일날이었는데 새벽 4시에 6.25가 터졌습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장화 상황장교가 김종필 25살 김종필 중이었는데 아무리 전화를 돌려서 전방이 뚫렸습니다. 북한군이 밀고 내려옵니다.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사참모부장, 작전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정보참모부장 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북한의 소련군도 철수했으니 남한의 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압력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 압력을 받을 때 남한에 숨어있던 좌익단체들은 동조하면서 미군 물러가라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립된 지 한 달 후부터 미군 철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6개월 동안 미군 철수가 보류됐다가 그 다음에 1949년 4월부터 미군 철수가 다시 시작되어 5월 말까지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겨놓고 현역 병사들 4만 5천 명은 전부 철수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뒤 1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6.25가 터졌습니다. 그러니 미군 철수가 6.25를 터지게 한 제1원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2원인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애치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극동 방위선은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연결되는 선이고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애치슨 라인, 애치슨 선언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6.25를 불러온 제1원인, 제2원인이 되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의 철수만 없었다면 6.25는 막을 수 있었고 애치슨 선언만 없었어도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 두 사건을 통하여 북한은 자기들이 남침을 해도 미국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단정하고 자신만만하게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무 준비도 없이 소련제 탱크와 전투기를 앞세우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북한군들에게 총 한 방 쏴보지 못하고 밀려서 사흘 만에 서울을 내주고 사흘도 되기 직전에 한강철교 하나밖에 없을 때였는데 한강철교도 폭파해버리고 남한 정부는 한강철교가 폭파되기 직전에 이틀 만에 대전으로 도망가고 대전에 가서 17일 있다가 더 위험하다고 해서 대구로 또 도망가고 그 다음에 32일 만에 대구도 불안하니까 부산으로 도망가서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가는데 53일밖에 안 걸렸다니 이 참담한 꼴을 역사에서 읽을 때마다 가슴 터지고 비겁하고 뭘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저학력을 가진 대통령이 트루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루만은 사람이 의리가 있고 정직하고 믿음이 있고 진실하고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로 트루만이라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트루에서 이자만 빼졌을 뿐이지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트루만의 나이가 66세였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의 나이는 32살 때였습니다. 32살 되는 1950년 그때 6.25 터지기 직전에 빌리 그레엄은 세계 선교를 위한 빌리 그레엄 전도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인기가 상승할 때였습니다. 이 32살짜리 빌리 그레엄의 한국전이 터졌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즉각 트루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에 전쟁이 터졌답니다. 지난 65년 동안 수백만의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이루어놓은 신자가 50여 명이 되는데 공산화가 되면 이 50만 크리스찬을 전부 잃게 됩니다. 대통령 각하 파병하십시오. 그들을 구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도울 겁니다.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파병하십시오. 66세짜리 대통령은 32세짜리 목사의 말에 용기를 더욱 얻어 즉각 명령을 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던 스미스 대대가 일주일 안에 부산항에 도착하고
하와이에 주둔하던 본대가 한 달 안에 부산에 입항하도록 트루만의 명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북한군은 부산을 송두리째 삼키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공산화되어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의 거지로 아직까지 살거나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의 워커 중장과 우리의 백선엽 장군은 원스타였는데 32살이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3스타였습니다. 이 사람 둘이 낙동강 지휘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각오하며 장병들에게 외쳤습니다. 만약에 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공산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산군을 만나기 전에 부산 앞바다에 모두 자결해야 된다. 목숨을 내걸 각오로 우리가 끝까지 이 방어선을 지켜야 된다. 이때 바로 얼마 후에 미군의 메가더 장군은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인천 상륙작전을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15일 만에 상륙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서울을 3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낙동강 주변에 있던 공산군에게 내려가는 보급로를 차단해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진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을 함락했습니다.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그 전쟁은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공군 100만 대군이 밀려 내려와 인해전술로 밀고 내려와 꼼짝없이 낙동강,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8선에 와가지고 휴전이 전쟁이 일어난 지 1127일 만에 3년 한 달하고 이틀 만에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한 때부터 88 올림픽 이후부터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폭포수처럼 내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된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서 선진그룹이라고 일컬어지는 OECD에도 가입하게 되고 그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게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한 나라가 140여 개 국가라는데 그 중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다시 더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로 바꾼 나라는 한국 유일한 나라가 되게 되었다니 뭘로 이 하나님의 복을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들게 되었고 운동 체육 수준으로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갔다면 4, 5등까지 올라가므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므로 조만간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꿈에 젖어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별별 도발을 다하고 우리를 괴롭혔으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안보 걱정 없이 묵묵히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점점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우리의 혈맹인 미국을 멀리하고 미국의 36,000명의 장병이 한국군에서 공산군을 퇴치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장군들의 아들들만도 거의 40명이 죽거나 병신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워커 장군도 교통사고로 전사하고 워커 장군의 아들 대위도 전사했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공군 대위였는데 전사했습니다. 장군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한국군의 장군들의 아들들은 한 명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미국의 장군들의 아들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군이 나라인데
정부가 점점 그 혈맹인 미국을 멀리하고 우리나라를 공산 침략자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미군 장병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바치고 우리와 혈맹 관계를 70여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미국을 등지고 우리를 침략하여 6.25 때 다 된 통일을 막아버린 중국 공산당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정부에서 자연히 미군 철수가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6.25 직전 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6.25도 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 미군을 다시 철수하면 제2의 6.25가 오지 말라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2년) 전에 한 해는 김정은과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해에 3번씩이나 했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백두산도 함께 갔습니다. 판문점에서 도보로 다리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군사 합의도 하고 최전방 지피를 다 파괴하고 판문점의 무장을 해제하고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177억이나 들여서 3년 동안 지은 건물이, 북미 회담도 2번 일어나고 이제 한반도 핵 위협은 없다, 전쟁도 없다, 평화가 왔다 선언하고 우리나라 모든 문재인이 최고라면서 문바가 생겼고 대깨문도 나오고 문재인이 나서면 안 될 일이 없다면서 트럼프도 주무르고 김정은도 요리해서 우리가 반하는 대로 안 될 것이 없다 하면서 몇 달 동안은 구름 위에 붕 떠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16일에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가 3년 만에 지어진 연락사무소가 3초 만에 폭파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1988년생으로 이제 33살밖에 안 된 북한의 여자가 67세에 우리 대통령의 이놈 저놈 욕설을 다하고 온갖 치욕적인 더러운 말을 쏟아부으면서 심지어는 옥류관이라는 냉면집 주방장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냉면을 처먹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더니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으니 무슨 대통령이 그 모양이냐? 나는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으니 그래도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것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한마디 저항이나 반항이나 경고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우리 대통령인가 다른 나라 대통령인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오판의 결과로 얻은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호의적으로 대해주면 저쪽도 사람인즉 어느 정도의 호의와 선행이 돌아올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히 120% 착오 착각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무력밖에 없고 공산당이 좋아하는 건 오직 하나 돈밖에 없다는 말을 우리는 6.25 이후 70년 동안 계속 들으며 알고 뇌리에 새겨 기억 각인되어서 살아왔는데 문 대통령만 그것을 몰랐다니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번에 177억이라는 돈은 날렸지만 공산주의의 정체를 똑바로 제대로 파악하고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또 속고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과 대화하거나 무슨 합의를 해서 합의 문서로 뭐이 되어질 것이라는 착각은 완전히 포기하고 오직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무력을 한층 강화하고 중단됐던 모든 훈련을 재개하고 우리의 무력을 시위하며 너희가 한 방 쏘면 우리는 10방을 쏜다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왜 그러냐? 첫째로는 우리의 국력과 무력이 6.25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때는 무기가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병력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훈련도 아무것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병력은 북한의 절반도 안 되고 무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당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6.25 때 쓰던 낡아 빠진 소련제 구식 무기가 북한의 대부분의 무기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소련제 미그 21기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형 무기와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 지형에 맞는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했고 전투기는 미국의 최신 초음속 F-35로 주력 부대를 이루었으며 미국의 코브라에 비견할 만큼의 공격용 헬기를 우리 기술로 생산하여 실전에 배치했고 조기 경보기를 무장했으며 무인기 드론 부대도 수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력의 규모가 북한의 40배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전면전을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먹고 살기도 어려워 굶어 죽는 판에 어떻게 전쟁합니까? 어떻게 무기를 다 사옵니까? 어떻게 그 포함발 쏘면은 1억이나 몇천만 원이 드는 것을 계속 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전면전을 당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어도 그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핵무기 10개를 북한 전역에 투하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멸될 것입니다. 지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쓸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국지전으로 옛날 연평도 같은 도발은 있을 것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능히 대항할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꿀리거나 겁낼 것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떨거 쫄거나 할 것 절대로 없습니다. 핵무기는 미국이 커버해 줄 것이고 B-29 폭격기나 최신 정보화 시스템은 미국이 다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 없습니다.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담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해주리라.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다른 잡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생명싸개 안에 보호할 것이고 눈동자로 좀 보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날이 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 코로나로도 어려운데 저자들이 저런 악랄한 모습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결코 모른 체하고 너 외면하지 않으리라. 적들이 패총 한 방 못 쏘고 오다가도 물러가게 만들리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느니라. 이 담대함으로 이 여름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공산적도 이기고도 남는 우리와 우리 정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